그러니까 메인에 떠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다시 메인에다가 배치시키기 위한 방법이 하나 더 필요하긴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간단 등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또 상품 등록을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자, 카페24 관리지 페이지에 보시면은 상품 관리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124페이지 1번에 보시면 돼요. 상품 관리를 눌렀을 때 여기서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안에 간단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시겠어요?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간단 등록. 자, 그럼 여기 상품명을 적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일단 이름 적고, 예를 들어 뭐 연습용 블라우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상품 요약 설명 여기다가 간단하게 적는 거죠. 뭐 이렇게 적었다고 쳐요. 상품 상세 설명에 여기 에디봇으로 작성이라는 버튼이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본 거예요. 요즘 상세 설명에는 에디봇 작성과 직접 작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페24가 폰트를 주고 있는데 필요하신 폰트가 있다면 다운받아도 된다라는 이런 팝업 창이 보이죠. 얘는 일단 닫을게요. 그러면 템플릿이 11가지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요. 베이직형, SNS형, 스페셜형, 뭐 프로모션형까지 얘네가 제공하는 이런 템플릿들이 11가지가 보이고, 내가 그냥 일반으로 할 거면 사용자로 해서 빈 화면에서 템플릿을 제작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빈 캔버스에다가 내가 꾸밀 거다라고 하면은 사용하기를 눌러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중에 저는 이 블로그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형을 누르면 이렇게 블로그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템플릿을 옆에서 미리 볼 수가 있고, 베이직형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미리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24에서 깔끔하게 우리가 포토샵을 잘 모르더라도 상품을 팔아서 올릴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바로 이런 제공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첫 번째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써볼게요. 사용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폴더나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라고 떠요. 그래서 이미지를 여기서 등록할 수도 있고, 이미지 업로드 나중에 하기를 해서 업로드를 조금 있다가 하실 수도 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지를 여기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받으셨던 게 이 5674778이라는 압축 폴더를 받았을 거예요. 압축을 풀어보면 파트 2에 카페24 관련 이미지 소스라는 부분에 상품 등록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얘네들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업로드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얘가 이제 모델 이미지다, 얘가 색상 이미지다, 얘가 뭐 상세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분류를 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대표 이미지가 지금 이게 잡혀져 있는데, 대표 이미지가 얘가 아니라 나는 이게 대표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대표 이미지를 없애고 얘를 넣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추가 이미지로 요게 들어가 있는데 추가 이미지로 요것도 넣고 싶고 뭐 이것도 넣고 싶고 하면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서 이미지 설정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상세 편집에 가면은 이렇게 에디봇 핏이라고 해서 상품 정보 자유롭게 넣어라. 이거 일단 창을 닫을게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세 페이지 같은 느낌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은 얘네가 이제 그냥 지어놓은 이름이니까 내가 알아보기 쉽게 바꾸면 되죠. 뭐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소재로 제작되어 변형이 없고 편안합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내용으로 바꾼다든지
지금 얘는 원 사이즈가 아니면 사이즈가 뭐 5는 몇, 66은 몇, 77은 몇 해서 적어준다든지. 그래서 이 에디봇이라는 거는요, 이 중간중간에 프레임 간격이 띄어져 있고, 이 안에다가 내가 글씨를 적고 싶으면 글씨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핏으로 사랑받는 뭐 땡땡땡몰 뭐 제품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친환경 섬유를 사용하여 몸에 뭐 알러지가 없다든지 등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서 만드는 그런 메뉴예요. 자, 이 T는 어쨌든 그래서 글씨를 적을 때 글씨 글꼴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글씨체, 글씨 크기, 그다음 글씨 색깔, 요거는 이제 글씨 음영색이라고 하는데 이 음영색이 뭐냐면 블럭 지정해서 색깔을 넣으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게 음영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정렬 방식, 얘가 굵게 할 건지 기울일 건지 밑줄을 그을 건지. 만약에 가격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 5만원이면 5만원에다가 찍 긋고, 제가 지금 누른 건 미음 한자인데 이 미음 한자에는 특수문자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특수문자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9,000원에 팔겠다. 근데 요거를 5만원이라는 이 글씨 부분을 내가 찍 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긋는 표시도 할 수 있는 게 취소선. 그쵸? 그리고 요거는 가격이니까 나는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고 색깔을 빨갛게 칠하고 싶고 이러면은 요 부분에 요 글자 색깔 이거를 빨갛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색깔도 이렇게 바꿔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로 블로그 글 쓰듯이 쓰는 게 바로 요 에디봇이에요. 여기다가 나는 글을 넣겠다. 텍스트 넣으면 되고, 만약에 이미지를 더 추가할 거면 이미지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아까 들어가 있던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을래 이렇게 넣으면은 이미지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지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내 이미지에는 이미지를 내가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보죠. 이미지가 지금 요게 이제 업데이트 되는 중인데 이미지가 바로 안 올라가네요. 조금 걸리나? 자, 이렇게 올라간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상품 이미지를 아까 전에 미리 올려서 얘가 분류를 해놓은 것대로 올릴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이미지가 필요 없으면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면 되고. 이게 이미지. 그럼 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임이 1단 프레임, 2단 프레임, 3단 프레임 등으로 프레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프레임 형식을 골라서 만약에 3단 프레임이 좋으면 얘를 이렇게 갖다 놔요. 화면이 너무 커서 보기 힘들죠? 제가 조금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이게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랑 디자인이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미지를 끌어다가 집어넣으면요, 요 안에 이제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미지 간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는 예제 이미지를 그냥 받아다가 넣고 있는 거니까 참고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갖다 쓰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색상인데요. 내가 이제 기본 색상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다가 색상명이라든지 이런 걸 적게끔 한다든지 이용하실 때 쓰시는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크림, 피치 색상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컬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컬러는 얘가 책정한 컬러고요. 이 색상 정보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바꿔주시는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글쎄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죠? 자, 요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스티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붙여서 쓰는 거예요. 글씨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예를 들어서 예쁘장한 뭐 퀄리티, 뭐 유니크한 스타일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고요. 기본 요소가 있고 디자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 타입으로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죠. 이렇게 꾸미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크기를 조절해서 프레임 간의 간격도 조절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을 넣을 때. 근데 여기다가 바로 동영상을 넣을 수는 없고요. 유튜브나 아니면은 비메오라든지 각각의 동영상을 넣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동영상 URL을 넣으면은 여기 동영상이 들어가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한번 유튜브를 찾아서 동영상을 넣지는 않고요. 여기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한 개를 주소를 가져다가 넣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 뭐 이거라고 친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서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바뀌는 제도들을 네,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동영상이라서 가져왔어요. 자, 이거 주소를 여기다 붙여놓고 확인을 하면은 에디봇에서도 이렇게 동영상을 넓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한다면 유튜브에다가 내가 어떤 상품을 예를 들어 뭐 접는 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를 올려놓고 그 주소를 계속해서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상품 정보를 적는 란인데요. 편집창을 눌러보면 이렇게 상세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포토샵을 알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에디봇이라든지 카페24에서 되게 좋은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써먹고 싶은 것들을 눌러서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상세 정보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편집 완료하면은 이대로 이제 상세 정보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상세 정보 적는 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품에 대한 리뷰를 다는 건데 상품 리뷰가 만약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리뷰들을 여기에서 정리를 해서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디본 리뷰 같은 경우인데 뭐 평점 순위나 해서 리뷰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채워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우리가 처음 이제 쇼핑몰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없어요. 그래서 채워넣을 게 없는데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으면은 리뷰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것도 좀 추천을 드릴 만은 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리뷰가 필요 없으니까 저는 딜리트 눌러서 제거를 좀 할게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꾸며주시는 거예요. 상품은 끌어다가 만약에 위치를 바꾸겠다. 네. 요거는 지금 프레임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는 건 되는데 이게 지금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위치 바꾸는 것 자체는 조금 쉽진 않은 것 같긴 하네요. 얘네들이 최근에 이렇게 바꾼 그런 메뉴인데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도요, 요게 크기 변경이에요. 크기를 내가 크게 하겠다, 작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게 이렇게 찍어보면은 여기서 크기 변경, 회전, 불투명도, 크기 비율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불편한 거는 딱 이동 정도? 얘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프레임 간격 조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네요. 영역 관리.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끌어서 이동해라, 이 얘기다. 그쵸? 그럼 나는 이 앞에다 얘를 놓고 싶고, 얘를 여기다 놓고 싶고, 순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내가 놓고 싶은 데다가 놓고, 만약에 얘는 필요 없으면은 여기서 제거는 안 되네요. 일단 완료하고 저기서 제거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제거하겠다 하면은 선택해서 딜리트, 스티커 프레임 삭제하시면은 제거가 되죠. 자, 만약에 이렇게 에디봇으로 모양을 다 만들었다면 여기는 보시면 편집 완료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쪽은 임시 저장, 미리 보기, 오픈 마켓이 있습니다. 자, 편집 완료를 눌러보시면은 에디봇으로 제작한 컨텐츠 편집을 완료하시겠습니까? 라고 뜰 거고, 얘를 누르면 이게 이제 컨텐츠 정보가 저장이 되면서 저장 시간은 5분 정도까지 소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세 페이지를 내가 만들 줄 모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게 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